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 자막 넣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켜고 뉴 프로젝트 눌러서 오늘 날짜로 2022-0121 언더바 야 페이지 332 이렇게 해놓고 경로는 D 드라이브로 해서 저장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타입 툴이 생기면서 여기 우리 툴바의 맨 밑에 T자 있잖아요. 타입 툴이 생기면서 자막 넣는 것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 전에는 별도의 자막 툴을 꺼내서 했습니다.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걸 꺼내서 했는데 이 책이 프리미어 프로 CC 2021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 특히 이펙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옛날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55페이지 보시면은 레거시 타이틀 디자인 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이걸로 다 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편리해요.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가 발전을 하면서 사실상 얘는 필요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다뤄보긴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환성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만 되는 것도 또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하나 자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 위로 올리고 편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스 하나 08 폴더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타입 툴이라는 JPG를 갖고 오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08 폴더에서 타입 툴 JPG 불러오고 뉴 아이템으로 드래그 해서 시퀀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2번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타자기에 요 흰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겠죠. 그래서 이제 툴 패널에서 타입 툴 T 눌러서 타입 툴을 하고 자막 쓰는 건 그냥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직접 쓰는 거예요. 원하는 곳을 클릭하고 씁니다. 여기 하단에 한영 전환 신경 쓰시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 전환을 한 다음에 타이틀 만들기라고 씁니다. 타이틀 만들기.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저는 타이틀 만들기까지 썼는데 만들까지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안 보이면은 방향키 하나 이렇게 우측 방향키 누르면은 쓴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를 대충 썼고 V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주는데 지금 한글로 돼 있으니까 단축키가 안 먹고 여기 이렇게 피읍이 떠버렸죠. 상단에. 그래서 한영키로 전환을 한 다음에 V 눌러서 여기 타임라인에서 했었어야죠. V 눌러서 선택 툴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직접 클릭하든지 해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군더더기 생긴 거 지우고 다 지워져 버렸네. 다시 쓸게요. 그래서 셀렉트 툴 해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원하는 곳에 이제 바꿔주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4번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 개념은 다 아시죠? 여기서 편집을 하고 여기다 뭐 글씨 써놓고 조절을 이펙트 줄 땐 여기서 끌어다가 놓는 거고 조절을 할 땐 항상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여기 이제 텍스트를 쳤기 때문에 요게 생겼어요. 텍스트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펼쳐서 보면은 조절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마스크 씌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서체 되어 있고 정렬 있고 두께나 이탈릭체나 대문자 이런 거 있고 색깔 조절해 줄 수 있고 위치 바꿔 줄 수 있고 스케일 조절해 줄 수 있고 돌릴 수 있고 오퍼시티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면 소스 텍스트에서 배경과 어울리는 글자 폰트와 크기를 지정하고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얘 선택돼 있지만 더블 클릭해서 글자가 선택되게
해놔야 이 서체들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굴림, 도둠 이런 거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리고 질문 주시더라고요. 촌스러워서. 촌스러운 게 아니라 세련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도둠체나 굴림체나 맑은 고딕 이런 거는 문서에는 괜찮지만 영상 자막용으로는 영 좋지 않다. 그래서 네이버 서체 같은 거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서체인지 모르겠는데 바지체? 바지라고 읽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게 있길래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거나 그냥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볼드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센터 얼라인 텍스트라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정렬 눌러서 중앙 정렬 해주라는 거예요. 자, 화면 잠깐 보실까요? 글씨를 그냥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썼기 때문에 좌측 정렬을 하나, 중앙 정렬을 하나, 우측 정렬을 하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 요거 앵커 포인트가 좌측 정렬하면 여기 쓰이는 거고, 중앙 정렬하면 요 포인트가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얘를 회전시키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좌측 정렬이 돼 있으면 밑에서 회전할 때 얘를 중심으로 돌겠죠.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중앙 정렬이 돼 있으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글씨다 보니까 정중앙에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하단으로 돼 있는 것 뿐입니다. 얘도 당연히 이렇게 클릭해서 또 옮겨줄 수 있어요.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일단 교재대로 중앙 정렬을 했고, 글자 색깔은 뭐 밝은 갈색으로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BCA882라는 수치를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글자 색깔 바꿀 때 얘 선택해서 Appearance에서 Fill 선택을 색깔을 바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색깔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샵 뒤에다가 한영 전환 확인하시고 BCA882 이렇게 해서 옅은 갈색으로 해줬습니다. 그게 5번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스트로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하면 이제 스트로크도 들어갑니다. 테두리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 놓고 색깔을 갈색으로 353029로 해주랍니다. 클릭해서 353029 이렇게 갈색으로 오케이 해주고, 두께는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 거를 20으로 늘려서 완전히 진해 보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6번 밑에 팁 읽어보면 글자의 색을 선택할 때 스포이드 아이콘을 선택해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있는 화면의 컬러를 선택하면 배경과 어우러지는 글자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전혀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화면 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팁이죠. 무슨 얘기냐? 이런 글자 색을 선택을 할 때 요거 클릭하고 여기 스포이드 있잖아요. 그걸로 이 화면 안에 있는 어떤 거를 클릭을 하면 좀 더 일체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체감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자막은 뭐다? 무조건 잘 보이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7번으로 넘어가서 요 하단에 이제 Appearance까지 해서 색 지정해줬고, Transform으로 내려가서 이제 위치 같은 거 조절해주는 거죠. 그래서 7번에 보면 포지션 부분에, 요거 포지션 부분에 되돌리기라고 써 있는 거를 마우스 올려놓으면 리셋 파라미터라고 써 있죠. 그 얘기예요. 걔를 띵 누르면 내가 지정한 게 아니라 기본 한 가운데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리셋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 정렬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선택 툴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화면 정중앙이 나온다고.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정중앙에다 하면 안 되니까 Shift 누르고 위로 좀 올려서
자, Shift 누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Shift 먼저 누르고선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선택을 해놓고 Shift 눌러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돼요. 교재에서는 요거 눌러서 그냥 이렇게 딱 정중앙으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앵커 포인트랑 이 테두리가 보이는데 딴 데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면 떴죠. 그래서 얘 이렇게 길이 맞춰주고, 지금 플레이 해보면 화면 보세요. 지금 글씨가 선명한데 플레이 하면은 이상해져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익스포트 하면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지를 시켰을 때 보이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실시간 렌더링을 하면서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를 꽉 채워볼까요? 화질을? 자,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얘를 제가 풀로 했어요. 아까는 2분의 1 화질로 했으니까 이렇게 좀 깨지는 것들이 보였고, 4분의 1로 하면 더 깨져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깨져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기능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44페이지까지 했어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넘어갈까요? 네, 쉬웠네요, 이번 거는. 자, 이번에는 이제 박스형 말자막 넣는 거. 또 뭐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는 TV나 유튜브에서 말자막 형태의 텍스트를 매우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말자막은 테두리나 박스 형태로 제작해야 배경과 글자를 분리시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써요. 박스에다 살짝 투명값을 줘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렇게 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스트로크를 잘 줘서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새 프로젝트 열지 않고 그냥 여기다 불러와도 될 것 같아요. 08에서 박스 텍스트 mp4를 불러옵니다. mp4 불러오고, 여기 뉴 아이템으로 드래그해서 새로운 시퀀스 만들고, 이렇게 빛 속에 이제 걸어가는 빨간 우산 그림이 됐네요. 편리한 자막 작업을 위해서 툴 패널에서 이제 자르기를 할 거라서 3초 01과 5초 23에서 총 잘라줘서 3개 컷으로 분리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 코드 눌러서 301 해서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K 누르면 잘라지죠. 저번에 단축키 때 컨트롤 X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컴퓨터는 껐다 키면은 초기화돼 버리니까 컨트롤 K 눌러도 자릅니다. 굳이 C 눌러서 커트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523 타임코드 523 가서 또 컨트롤 K 눌러서 잘라서 3컷으로 나눠줬습니다. 넘어가죠. 4번. 그래서 이제 타입 툴 선택해서 T 눌렀어요. 저는 여기다 이제 써주는데, 그 전에 아마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옮겨 놓으라고 한 내용은 빠져 있지만 그림상 그렇게 돼 있네요. 얘를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이 이야기는 비가 오던 어느 날 벌어진 일이야 라고 여기다가 하단 부분에 써줍니다. 우선은 그냥 쓰세요. 한영전환 하시고, 이 이야기는 비가 오던 어느 날 벌어진 일이야. 이렇게 뒷부분 안 보이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막에 넘어가 버렸을 때 요거 쓰는 거죠. 지금 fit으로 보통 보고 있지만 축소를 시켜보면 이렇게 그 뒤까지 이렇게 넘어간 게 보입니다. 또 정확히 보려면 이렇게 이동시켜서 잘 들어갔는지도 볼 수 있죠. 대략 이렇게 해놓고, 아까 세팅해 놓은 그 세팅대로 글씨가 써졌어요. 그러나 이거 이제 다시 재가공할 거니까 계속
진도 나갈까요? 아니면 뭐 질문 있는 분 계세요? 네, 좀 나가죠.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자, 5번으로 갑니다.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텍스트 항목 열기 예에 펼쳐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죠. 그래서 폰트와 폰트 스타일을 지정하고 글자 크기를 35로 설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글씨체를 이건 그냥 말자막이니까 노멀한 거 나눔 서체에서 골라보면 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눔 고딕 별로 안 예쁘고 나눔 스퀘어 라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은 그냥 흰색으로 두고요. 흰색으로 두고 스트로크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줬고 정렬도 마찬가지로 중앙 정렬을 해주고 근데 이제 서체가 라이트니까 레귤러로 해서 조금 굵어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35로 줄여서 말자막스럽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밑으로 가서 이제 포지션 바꿔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 리셋 눌러서 정 가운데로 오게 한 다음에 Y축만 660으로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660 이렇게 하단에 딱 박히게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예전에 배운 거 세이프 마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이 자막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플러스 눌러서 이 아이콘 세이프 마진스를 끌어다가 OK를 해서 얘를 켜보면 지금 딱 이렇게 하단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막이 잘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꺼서 이제 안 보면 되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다시 이제 어피어런스의 위로 올라가서 스트로크도 이제 주나봐요. 그래서 1번 백그라운드 색상 상자 스트로크 전에 이 백그라운드를 이제 여기서 주는 거죠. 요거 클릭해서 색 지정을 클릭한 다음에 완전 블랙으로 이렇게 주고 그럼 여기 들어갔습니다. 화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검정색 배경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에도 오퍼시티를 줍니다. 여기 보면 75%로 돼 있고 사이즈를 17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박스의 크기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자막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 길이만큼 줄여주기 위해서 V 누르고 이렇게 아까 커팅한 거에서 딱 되게끔 바꿔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또 쓸 것이 아니라 얘를 복사해서 옮겨 놓는 거죠. Alt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길이 맞춰 놓고 그래 놓고 요 두 번째 거를 글씨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11번으로 넘어간 겁니다. 12번 뭐 한 번 더 해주려네요. 복사해 놓고 가죠. 뭐 그럼 또 Alt 눌러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세 번째 자막을 틀을 마련해서 길이 이렇게 맞춰 놓고 13번 이제 두 번째 거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선택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체 선택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라고 글씨를 바꿔주는 겁니다. 한글로 전환하고 나는 여느 띄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글자 수에 따라서 자연히 이렇게 박스가
줄어들었어요. 방향키 눌러서 글씨 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선택 툴로 세 번째 거 다시 선택하고, 인디케이터도 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선택만 하고 인디케이터는 여기 있어서 다른 데 적용해 버리고 그러죠. 선택한 것과 인디케이터가 같이 놓여야 보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얘 세 번째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해 놓고 약 10분쯤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걷고 있었던 거야 를 쳐줍니다. 약 10분쯤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걷고 있었던 거야. 자, 요렇게 15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있었던 거야 하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사실상 영상에서는 마침표를 거의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할 때처럼. 다만 마침표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이 또 있을 때, 그럴 때는 마침표를 찍어주지만 이렇게 마침표를 생략을 합니다. 자막을 넣을 때는. 팁 읽어볼게요. 자막 클립의 길이를 영상 클립의 길이랑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제에서는 오디오가 없었지만 실제 오디오가 있는 영상의 경우 목소리의 싱크에 맞춰서 텍스트의 위치와 길이를 적절히 조절해 자연스러운 영상이 되도록 설정하길 권장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팁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냥 말에 맞춰서 자막이 들어가면 됩니다. 심지어는 말자막 자동으로 입력되는 버전이 이제 나왔어요. 프리미어에. 그 버튼만 눌러주면 유튜브 틀어보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요. 최신 버전에 보면 지가 이 영상에 들어있는 오디오를 분석을 해서 말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요즘에는. 너무 좋은 세상이죠? 수업 다 마치고 아마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 완성된 거 확인해 봐라 이거죠. 엔터 눌러서 처음부터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뭐 잘못됐네요. 얘가 글씨를 제가 엔터 쳐버려 가지고 한 칸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눌러서 없애주고, 여기 팁에 있지만 사실은 이 자막과 컷이 같이 바뀌면은 시청자들은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워요. 말씀드렸지만 그림과 자막과 이런 게 좀 교차되는 게 좋습니다. 오디오는 물론 교차되는 게 좋고, 어떤 때는 딱 맞아 떨어져도 되지만 어떤 때는 좀 남아있으면 어때요? 그래야,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N 눌러서 얘 아웃점 뒤로 하고 얘 인점 좀 잡아먹게끔. 그래서 이 정도 호흡이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컷이 바뀌는 걸 보고 글씨가 바뀌는 걸 보고 그렇게 해야 그림 보면서 적응한 다음에 글씨 바뀌는 것 집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컷 바뀔 때 탁 같이 바뀌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약 10분쯤 되는 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 자막은 짧으니까 땡기든지, 마찬가지로 약 10분쯤 되는 거리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청자는 여기서 자막을 먼저 읽고 있기 때문에 그림 바뀐 거를 나중에 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상상하시면서 자막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훨씬 부드럽지 않나요? 못 느끼세요? 느낀다고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말자막, 박스 있는 말자막 넣고, 이게 17 너무 큰데 마음에 안 드는데 10만 돼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이렇게 된 게 좋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영상 타이틀 만들기로 340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출석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번에는 08 폴더에서 유튜브 타이틀 png를 불러옵니다. 유튜브 타이틀 png 불러와서 똑같이 뉴 아이템에 끌어다 놔서 시퀀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 표시 눌러서 화면 꽉 차게 확대를 해줬습니다. 3번 넘어가서 타입 툴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해서 mat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당연히 한영 전환 다시 하시고 원하는 어디 한 중간쯤에 클릭한 다음에 mat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한 자막체로 조그맣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얘를 또 이제 조절을 해주려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텍스트 항목으로 가서 얘를 펼쳐서 바꿔주면 되죠. 원하는 폰트와 폰트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보면 뭐로 할까요? 선택하고 해야죠. 더블 클릭해서 서체를 바꿀 거니까 선택하고 완도호프 라는 글씨로 바꿔줬습니다.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니까 얼른 키울게요. 중앙정렬 당연히 할 거고 35로 돼 있는 애를 150으로 빵 키웁니다. 그리고 얘 대문자 폭스볼드 대문자가 아니라 굵은 채로 지정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필은 흰색으로 돼 있고 5번이에요.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해줘서 키웠는데 이제 요거 색을 바꿔주는 거죠. 보라색 계열로 B41844 클릭해서 한영 전환 바꾸고 B41844 이런 자주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 백그라운드의 오퍼시티는 100으로 그냥 꽉 차게 투명가가 없게 해주고 사이즈를 25로 키워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모 박스처럼 그래놓고 밑에 트랜스폼으로 내려가서 위치는 390에 340으로 이 위치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예뻐 보이는 곳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저도 또 이 위치 바꿀 거예요. 해서 341페이지 5번까지 다 했고 기다려 드릴까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속도가 빨라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따라서 하는 거면 되지만 이제 뭐라 그러나 소소한 팁들이 있는 거죠. 뭐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크기만 조절하면 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6번부터 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Alt 눌러서 이 맛이라고 써놓은 거를 위로 끌어올리면은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맛이 2개가 됐습니다. 아,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아무 글씨도 안 썼는데 이런 네모가 생긴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우죠?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얘를 다른 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닫아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클립에는, 복제된 요 클립에는 텍스트가 하나, 맛이라는 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없는 거죠. 밑에 거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펼쳐보면 맛이란 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얘가 있죠. 얘 클릭해 보시면 여기 지금 조그맣게 있는데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릭할 때마다 타입 2를 누른 채로 클릭할 때마다 텍스트가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은 플레이할 때 이게 안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뒷 배경이 그냥 툭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해 줄 때 여기서 삭제가 안 되고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선택한 상태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없어졌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위로 올렸고 7번으로 가서 얘 텍스트 다시 열어서 얘 더블 클릭 지금 2개 돼 있으니까 얘를 있는으로 이제 고치는 거죠. 한영 전원키 누르고 있는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위 트랙에 있으니까 맛이란 글씨를 덮어서 있는만 보이고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이 얘 이제 색깔 바꿔주죠.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F48203 여기다가 영어로 전환하고 F48203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바꿨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오랫동안 이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 사투리 또 익숙해진 것도 있고 좀 우수성이랄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서울 경기 있는 분들은 그거 구분 못 하잖아요. 2의 2승, 2의 2승. 그러니까 알파벳 2와 제곱 그거를 2의 2승 이렇게 우리는 발음하잖아요. 아니면 숫자 2의 알파벳 2승 이거 구분 못 하는데 그 경상도 분들은 그 강세가 있어가지고 듣기만 해도 알파벳 2인지 숫자 2인지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하면서 다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파벳 2는 조금 강조해서 2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해서 이제 색깔은 바꿔줬으니까 스케일도 밑으로 트랜스폼으로 내려서 포지션 620, 350으로 바꿔주고 350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은 72로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9번 넘어가서 또 얘를 이제 복사를 해요. 다시 커질 거니까 있는을 복사하지 않고 맛을 복제하겠습니다. 선택해서 Alt 누르고 3번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선택하고 10번이죠. 했고 11번 이번에 초록색으로 바꾸고 일기라고 먼저 고쳐줘야 되겠네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글키로 바꾸고 일기 방향키 눌러서 확인하고 얘 펼쳐서 배경 색깔 또 한영 전환 해놓고 11번 628A02 628A02 이렇게 올리브 그린으로 바꿔줬습니다. 하고 11번 위치를 920340으로 밑으로 내려서 트랜스폼에 920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타이틀이 완성됐고 조금씩 저는 이제 좀 바꿔줄게요. 이게 이만큼 붙이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체가 이 교재랑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맛도 선택해서 얘도 펼쳐서 트랜스폼에서 X축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이 얼추 맞게 이렇게 정렬을 해줬고, 메인 타이틀이 됐고 12번 넘어가면 이제 서브 타이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2번 뭐냐면 여기가 이제 선택돼 있으니까 선택돼 있는 채로, 요거 중요합니다. 선택돼 있는 채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맛이라는 클립에 같이 글자가 써지겠죠. 그래서 해지를 해주려는 거예요. 딴 데 눌러서. 전혀 새롭게 쓸 거니까. 그래서 요거 뭐 띄워 놓은 상태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 타입 툴 눌러서 13번 032 홈피자 만들기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클릭. 그래도 아까 백그라운드 설정되어 있는 게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클릭만 해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면 여기서 지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쓸 거니까 이거 클릭해 놓고 여기 032 점 앞에 샵이 있네요. 샵 032 점 하고 줄 바꿀 거니까 엔터 치고 한글로 바꿔서 홈피자 만들기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이제 폰트 스타일 지정하고 크기 65로 줄이고 중앙 정렬하고 언더라인도 쳐주고 보라색으로 바꾸고 스트로크 해서 흰색으로 스트로크 줘라. 스트로크 두께는 50으로 줘라. 그게 이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열어서, 어떤 때는 선택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합니다. 우선 서체를 좀 바꿀게요. 티몬 몬소리체로 바꿨습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 보여드린 그 서체긴 한데, 잘난 체긴 한데 여기는 잘난 체는 없는 것 같으니까 혹시 있나? 네, 없으니까 그냥 깔려있는 티몬 몬소리체를 바꾸고 중앙 정렬 해주고 글자 크기를 65로 해주고 여기에 언더라인도, 맨 뒤에 있는 언더라인도 쳐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보라색으로 필 눌러서, 전 요렇게 할게요. 이거 아마 맛이랑 같은 색깔일 거예요. 그래서 스포이드 눌러서 요 네모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B41844 맞죠? 그래서 OK 눌러서 글자 색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주고,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주고 스트로크 두께를 50으로 완전 뚱뚱하게. 그래서 보면은 이 배경 필요 없이 배경은 체크 아웃 해서 스트로크 갖고 무슨 배경인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지금 위아래로 길쭉한 것 같으니까, 숫자가 너무 기니까 이 장평체를 이렇게 해서 좀 뚱뚱한 글씨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거보단 네, 뚱뚱한 채로 그냥 할게요. 100 정도만 하고 15번에 포지션을 685500으로 685500 해서 중앙 정렬 해줬고, 이제 화면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16번 프로젝트 패널에서 뉴 아이템 눌러서 칼라 매트를 하나 만듭니다. 요거죠. 여기서 뉴 아이템 눌러서 요 밑에 있는 칼라 매트를 눌러서 OK를 해주고 18번 넘어가면 얘 이름을
스크린 엣지라고 해주고 초록색으로 지정을 해주라네요. 우선 색 지정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서 62 한영전환하고 62 8A 02 이렇게 색 지정을 해주고 OK 누른 다음에 이름을 칼라매트 언더바 이렇게 할게요. 구분하기 좋게. 스크린 엣지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이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요 위에다가 띄워 놓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서 줄여 놓을게요. 근데 아마 이따가 위치를 또 한번 바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고선 지금 요거 이렇게 위에 비어 있잖아요. 트랙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 내려서 요 경계선을 내려서 이 위를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지금은 뭐 오디오가 없으니까 오디오 조금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은 여기서 선택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창 자체를 키울 수도 있고, 이 정도 트랙이 없지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트랙이 생성됐죠. 이렇게 놓였고, 이렇게 칼라 매트가 놓였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 이 테두리로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스크린 엣지 클립에서 오퍼시티 요 항목에 있는 요 마스크를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네모나게 클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쭉 키워서 요 모서리에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얘를 이렇게 모서리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Alt Shift 누르고 요 경계선으로 가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확대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전체 내 귀퉁이가 전체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질 않아서 결국은 여기서 한번 움직여 줘야 되더라고요.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좌측으로 이동. 얘도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좌측으로 이동,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우측으로 이동. 얘도 클릭하고 우측으로 이동 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마스크 항목에서 보면 마스크 피더가 10 들어가 있는데 그냥 딱 떨어지게 0으로 바꿔주는 거고, 마스크 익스펜션을 15로 확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요 모퉁이에 라운드가 생기죠. 귀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는데요. Alt Shift 눌러서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줄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번에 22-2에 인버트를 눌러서 요거 체크 해제되어 있는 걸 누르면 마스크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귀퉁이가 동그래 보이게 이렇게 생성이 됐고, 타이틀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줄여 놔야 되겠네요. 원 표시 해서 이렇게 키웠고, 23번 V2에서 4까지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나하나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 끝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죠? 어떤 때는 이게 더 빨라요. 뒤에 뭐 클립이 많고 그럴 때는 클릭이 낫지만 뒤가 깨끗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가 빠르죠. 선택하시면 되고, 24번 얘를 이제 네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똑같은 효과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이제 또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스트,
이름은 메인 타이틀. 그래서 네스티드 시퀀스라고 돼 있는 거를 01 지우고 언더바 메인 타이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네스티드 시퀀스의 이름은 메인 타이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생성이 됐습니다. 자, 25번에 이제 여기다가 크로스 줌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이 글씨가 나올 때 뭔가 확 가서 박히는 것처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비디오 트랜지션의 맨 밑에 줌 효과가 있어요.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창에 크로스 줌이라고 치셔도 되고, 비디오 트랜지션의 줌에 크로스 줌을, 트랜지션이니까 클립의 맨 앞이나 맨 뒤나 클립과 클립 사이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맨 앞에다 줍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다가 놔요. 엄청 길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를 듀레이션을 20으로 더블 클릭해서 요 효과 들어간 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듀레이션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짧게 잘랐나 보네요. 17프레임밖에 안 되네. 일단 다 늘리겠습니다. 얘를 뭐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5초는 만들어야죠. 여기 5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5초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늘리고, 얘 벌써 만든 거라서 안 되는구나. 다시 얼른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몇 초로 돼 있나요? 5초로 쭉쭉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려주니까 네스티드 시퀀스도 이제는 늘어나겠죠? 아까는 없었기 때문에 안 늘어났었던 건데, 그 앞에 것도 위에 것도 이렇게 늘려주고, 다시 크로스 줌 준 거를 더블 클릭해서 20프레임으로 3프레임 늘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팡 가서 박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2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27번입니다. V5 트랙에 이 서브 타이틀은 여기서 시작하게 줄여줘요. 이렇게. 그래야 메인 타이틀이 와서 박힌 다음에 서브 타이틀이 딱 들어오겠죠. 그리고 서브 타이틀도 그냥 팡 뜨는 게 아니라 어떤 효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푸시 이펙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아마 와이프에 있을 거예요. 와이프에 있지 않네요. 그럼 검색해야죠. 뭐 푸시 슬라이드에 들어있었네요. 그래서 푸시를 요 앞에다 또 줍니다. 그래 놓고 얘는 15프레임 더블 클릭해서 15프레임. 자, 더블 클릭 안 하고 얘 클릭해서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여기 똑같이 있죠. 여기서 15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기를 했는데, 넘어가 보면 얘를 잘 보세요. 화면 좀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푸시 효과가. 그런데 반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방향 이렇게 있죠. 얘를 누르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교재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얘를 눌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탁 박히는 것처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렌더링 걸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완성된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AB 요거 지금 효과 는 거를 선택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떠요. 방향이요? 이펙트 들어오는 방향? 아니 아까 AB를
요거. 자, 이제 화면 구경하는 시간. 화면 봐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은 됐는데 사실상 요것도 조금 재미없어요.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자막이 그냥 이렇게 와서 되지 않고 가격 팡 바뀌고선 확대되면서 사라지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응용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다 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은 요 글씨입니다. 그죠? 얘를 복사를 해요. Alt 눌러서 위로 올려서 얘도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겹이 된 거예요. 똑같은 게. 그죠? 그래서 우선 얘는 크로스 줌은 빼겠습니다. 줌 빼고요. 이 글씨가 와서 땅 박힌 이 시점으로 줄여주죠. 이렇게 서브타이틀 나오는 시점으로 줄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확대가 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점 20프레임이죠. 요 확대되는 이 점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케일이죠. 100 만들어 주고 한 요만큼 가서 얘 딱 들어오는 시점에 한번 맞춰서 해볼게요. 한 17프레임 되는 것 같은데 15프레임이죠. 여기서 키워주는 거죠. 확 키워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키웠어요. 660까지 키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15프레임까지 가서 오퍼시티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키프레임 만들어서 0 주고 처음에는 보여야 되니까 100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막 들어서 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 선택해서 이즈인 같은 거 하나 주면 이제 또 가속도도 들어갔겠죠? 이렇게 띵 하고 이즈인은 처음에 빠르고 천천히 끝에 점점점 느려지는 거고 이즈아웃은 느리게 들어갔다가 빨리 빠지는 효과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 딱 맞춰서 사운드 이펙트 폭발하는 효과음을 여기다 주면 이 앞에는 휙 주고 휙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숙제 이거는 보여드렸으니까 하고 얘도 푸시 효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뚝 멈추니까 좀 그렇잖아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끼익 이렇게 차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러니까 관성을 주라는 거죠. 얘 글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딱 멈추잖아요. 그게 아니라 갔다가 오게. 네. 띵. 해보시죠. 우선은 트랜지션은 지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용히 해볼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다 하신 분? 자, 여기 화면 띄워 놓을게요. 포지션 갖고 하는 거죠. 화면 밖에서 들어와서 지나가는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뒤로 가는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 키프레임 만들어주면 이렇게 와서 띵 하는 것처럼, 얘를 이제 벌려놓고 수치를 더 주면 이제 효과가 더 보이겠죠. 움직이는 값을 Shift 누르면 이제 키프레임 단위로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뭐 665 더 극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얘는 695인데 두 번째 거는 695인데 뭐 715 이렇게 해주면 더 많이 이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이즈인까지 주면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많이 정신이 없긴 하네요. 조금 이렇게 뒤에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거에 모션을 한 번 더 줬기 때문에 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그것이 끝날 무렵에, 끝나고 나오든가 끝날 무렵에 다음 효과가 진행되는 게 좋죠. 이렇게 했습니다. 썩 마음에 들게 모션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파일에 New에 레거시 타이틀 열면 이런 창이 생기면서 이 안에 또 툴바가 있죠. 타이핑 할 수 있는 게 있고, 세로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영역 지정해서 그 안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 안에 세로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요게 이제 있어요. 패스 따라서 글씨 쓸 수 있는 거. 요게 조금 이제 유용한 거고, 그 펜툴로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 하시면 다 기억나시죠? 앵커 포인트 툴들이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조절해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도형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물론 여기서 안 해도 그냥 이 프리미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펜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꾹 눌러보면 여기 렉탱글도 있고 엘립스도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도형 이 안에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 그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글씨를 써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정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편리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막이 들어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딴 거. 네, 요게 제일 무난하니까 요거에다가 위치 시켜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인디케이터 있는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자막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는 얘가 왠지 막 되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뉴 스타일 해서 추가해 놓고 저장하실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자막을 했는데 이게 참 마음에 든다, 얘가 마음에 들더라, 그럼 이거 얼마든지 저장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사에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하나의 뭐 시퀀스로 만들든지 해서 시퀀스제로 다른 프로젝트 할 때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의미가 좀 없어졌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번 해보자면 얘 눌러서 요런 건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금색 글씨 이런 건 좀 쏠쏠할 것 같아요. 얘 선택하고 타입 툴 눌러서 쳐주는 거 똑같습니다. 골드. 지금 이렇게 뜨는 거는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요. 한글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골드 타이틀. 이렇게 하면 이제 금색 글씨 같은 거는 좀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끌어다 쓸 수 있고, 바꾸면 바뀝니다. 이렇게 글로우 효과 들어간 거 해보고 싶다. 그럼 뭐 은색도 있네요. 실버도. 이런 거는 이제 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이다. 금빛 자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나오죠. 금빛 자막. 서체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선택해 놓고 한글이 되는 서체를 이러고 찾아서 나눔 스퀘어 라운드. 그러면 이제 됐죠? 그리고 뭐 볼드체로, 완전 뚱뚱한 엑스트라 볼드체로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글씨 색깔을 필로 해서 한 색깔밖에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 그라디에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리니어 그라데이션도 있고 4점도 있고 레이디얼도 있어. 그래서 요거 쓸 때 이제 금빛 자막,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자막을 할 때는 레거시 타이틀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갖고 오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위치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데, 얘는 이제 얼라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 누르면 상하 중간에 딱 위치하고, 얘 하면 좌우 위치에 해서 정중앙에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똑바로 내려서 가운데에 있는 자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똑같이 오퍼시티 있고 X축 Y축 값 있고, 이렇게 뚱뚱체, 평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이트 장체, 이렇게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당연히 키워줄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딱딱 누르면 정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좀 살펴보자면, 뭐 살펴볼 것도 없는데, 354쪽 잠깐 보시겠어요? 354쪽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2번에 DEFG, 요게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펙트는 D번, 문자 크기 옆으로 뚱뚱체, 장평체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딩은 줄 간격, 두 줄 이상일 때 줄 간격, 커닝은 자간이죠.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커닝 해볼까요? 자, 이렇게 벌어지거나 좁혀지죠. 그러니까 요런 게 디자인이에요. 요런 것만 잘 맞춰서 보기 좋게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글씨체가 얇을 때 사이를, 자간을 많이 벌려주면 뭔가 좀 서정적으로 보인달까?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트래킹은 여기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단어와 단어 사이, 그죠?
이 스페이스바가 훨씬 더 늘어나죠. 커닝도 되지만 자간도 되지만 스페이스가 쭉 늘어나서 단어와 단어 사이가 벌려진다 라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이 쭉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물론 뒤에 예제가 나오지만 353쪽에 빨간 동그라미 2번 롤과 크롤 옵션이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 있어요. 요거.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옵션이 뜨죠. 스틸로 그냥 둘 거냐 롤을 할 거냐. 롤은 이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영화 끝나면 엔딩 크레딧 올라가죠. 그런 거 만들 수 있고, 크롤 레프트, 크롤 라이트는 뭐예요? 밑에 뭐 주식 현황, 날씨 현황, 뭐 뉴스 같은 거 쭉 가잖아요. 댓글 같은 것도 쭉 가고. 그런 거 할 때 이제 크롤을 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얘를 해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비 클립이 생겨요. 여기에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얼마든지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뭐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천천히 가시길 원하니까 355쪽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얘는 자막 다 쳐놓고 무슨 뭐 저장이고 오케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끄면 생성되는 거예요. 어디 생겼지? 여기 생겼죠? 껴들어가 버렸죠? 여기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아까 그냥 껐잖아요. 금빛 자막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정을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55쪽 갑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치고 08 폴더에 하버 mp4를 불러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08 폴더에 하버 불러오고 뉴 아이템으로 끌어와서 새로운 시퀀스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번 파일의 뉴의 레거시 타이틀, 파일의 뉴의 레거시 타이틀 열어서 여기다 이제 자막을 쓰는 거죠. 제목은 타이틀 01. 저는 아까 만든 01이 있으니까 타이틀 언더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지정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레거시 타이틀 창이 열렸고 3번 넘어가서 타입 툴 키 눌러서 선택하고 여기 화면에 똑같이 어딘가 쳐서 The weather is sunny today 라고 써주래요. 뭐 밑에 쪽에 쓰면 되겠네요. 해가 좋은 날입니다. 해가 뜬 날입니다. 맑은 날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마도 그 서체에 이슈가 있을까봐 이 교재도 그냥 영어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겠습니다. The weather is sunny today.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선 색을 완전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도 없네요. 하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트랜스폼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이펙트 컨트롤 창이죠. 일종의. 그래서 포지션을 961에 962.3으로 X축은 961,
Y축은 962.3 이렇게 해주고, 프로퍼티 밑에 요 프로퍼티즈 항목으로 내려가서 폰트 사이즈를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10으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섀도우 얘 체크를 해주고, 섀도우는 여기 있죠. 스트로크 밑에, 필 밑에, 스트로크 밑에 여기 섀도우 체크 해제되어 있는 거를 얘를 클릭을 해서 활성화 시켜주고, 이 그림자의 오퍼시티를 50으로 주고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얼라인 패널에서 상하 중앙 정렬 얘를 딱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5번까지만) 하고 기다릴게요. 사각형 만드는 거. 그래서 타이틀 툴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서 네모 도구 눌러서 그거를 덮을 만한 네모를 하나 쭉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화면 전체에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 프로퍼티에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애를 클릭해서 남색으로 색깔을 0A003A로 지정을 해주래요. 0A003A. 오케이 하면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이제 글씨를 덮어버렸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기다릴게요. 글씨를 덮었으니까 이제 얼라인에서 얘 밑으로 가게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6번 하고 있는 건데,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어레인지에, 얼라인이 아니라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 뒤로 가라 하면 글씨를 띄우고 글씨 뒤로 들어갔죠. 그리고 7번 투명 값을 주는 거, 오퍼시티에서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65로 해서 뒷그림도 좀 보이게 해준 겁니다. 보이나? 네, 보이네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죠? 무비 클립으로 굳이 만들 필요 없죠? 아니다. 여러분들은 익스포트도 연습해야 되니까 해보죠. 뭐 얘 X 누르고 수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컨트롤 M 눌러서 익스포트 세팅 띄워놓고 이 값을 H.264로 하고, 비트레이트를 보통은 VBR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를 CBR로 바꾸라는 거죠. 여기 VBR 1패스라고 비트레이트 세팅이 밑으로 가면 있거든요. 걔 눌러서 CBR로, 고정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숫자를 10으로 돼 있는 거를 15로 좀 올려주고, 그냥 입력하는 게 빠르겠네요. 15 입력해주고, 아웃풋 네임은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디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클릭해서 어디다 저장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오늘 만든 그 경로면 돼요. 누르고 Q 누르지 말고, 얘는 이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띄우는 거고, 그냥 클립 딸랑 하나니까 익스포트 할 때 요거 임포트 인투 프로젝트 체크해서 익스포트 하면 만들어진 게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해보세요. 요거까지 익스포트 연습도 하셔야죠. 편집 다 해놓고 익스포트 할 줄 몰라서 화면 녹화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더블 클릭해 보면 잘 만들어졌는데 앞에 블랙이 껴 있네요. 뭔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페이드 인 된 다음에 자막이 뜨는 게 좋은데 뽑아서 보길 잘했네요.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야 좋죠. 페이드 인 되고 자막도 페이드 인 되고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되든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변형을 줬어요. 이 클립, 무비 클립 자체가 페이드 인이 들어있는 거라서 얘 뒤로 좀 미루고 얘도 크로스 디졸브를 준 거거든요. 얘는 이제 자막이니까 와이프 같은 거 줘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와이프 효과로 갈아 낍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듀레이션만큼 갈아 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그래서 보통은 자막, 이런 말자막 같은 건 어떻게 넣냐면 들어갈 때는 와이프로 종종 들어가고 나갈 때는 디졸브로 나갑니다. 끝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ly Default Transition 하면 디졸브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조금 땡기면 좋겠네요. 이렇게 미리 사라지게 글씨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M 덮어쓰기.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도 되죠? 네? 쉬운 걸로?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금 게 제일 쉬운데. 좀만 참으시면 돼요. 그 다음 게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에요. 뭐냐면 359쪽서부터는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 366쪽은 어도비에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대로 그냥 갖다가 긁어와서 글씨만 바꾸면 막 모션이 현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죠? 아까 선생님 키네마스터 같은 걸로 편집한다고 그러셨을 때 그런 기능이 여기 프리미어에도 이제 템플릿으로 있는 거예요.